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이 빅뱅 우주론은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간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특히 어떠한 입자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약 어마어마하죠.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하여 시작되었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우주론이 되는 거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 여기서 보면 뜨겁고 밀도가 높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빅뱅이라고 되어 있죠. 빅뱅. 자, 고온, 아주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고밀도, 아주 밀도가 높고, 한 점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빅뱅이에요. 빅뱅. 자, 빅뱅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생겨나는 거죠. 이 새로 생겨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 이렇게. 자, 빅뱅 전은 몰라요. 아무도. 일단 빅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빅뱅부터. 우주는. 자,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우주가 이만했어요. 우주가 이만했는데 우주가 잠시 시간이 흘렀더니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팽창. 자, 이때 이 작은 우주를 가득 채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요 우주의 온도가 결정되겠죠. 우주의 온도.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변화가 없이 똑같은 열 에너지를 갖고 조금 더 넓은 공간, 넓은 우주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열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이 동일한 열 에너지로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공간이 커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방을 데울 수 있는 작은 난로. 어느 정도 따뜻하겠죠? 공간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 난로로 이 난로 하나로 학교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려고 한다면, 작은 공간을 데울 때랑 큰 공간을 데울 때 역시 온도가 다르겠죠. 작은 공간은 따뜻하지만 큰 공간은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잠시 후에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라는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쿼크와 전자는 왜 기본 입자냐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가 생겨나게 되고요. 아직 이 쿼크와 전자, 그리고 쿼크끼리는 아까 쿼크의 종류 몇 종류 있다고 배웠죠? 6종류 있다고 배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쿼크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이지만, 이 쿼크끼리 서로 결합한다든가 쿼크와 전자가 결합을 하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직 얘네끼리 결합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우주가 더 팽창을 하게 되고,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 쿼크끼리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진 거예요.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다시 복습. 양성자는 위, 아래. 중성자는 위, 아래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지 못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 전자와도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더 팽창을 하게 됩니다. 우주는 더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시간이 약 얼마냐면 3분 정도가 걸려요. 3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아까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현재 이제 138억 년이 지났는데 요 기간 중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한 3분 동안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3분 동안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드디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분이 지났을 때 약.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헬륨 원자핵. 그리고 수소 원자핵을 만들어요. 수소 원자핵.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우고 자, 헬륨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 2개. 그리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 1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까지 같이 만들어졌을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3분이 지났을 때,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자,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냐면 약 38만 년이 흘렀을 때 여기 체크해 주세요. 38만 년. 아까 3분 지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죠? 38만 년이라는 시간. 자,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요 약 3000켈빈, 3000K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까 여기 3분일 때도 약 10억 K, 10억 켈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단위냐면 온도의 단위예요. 온도. 우주의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3000 켈빈. 읽을 때 켈빈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온도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섭씨 온도 사용하죠. 그다음 미국에서 화씨 온도 사용해요. 자, 하지만 1도씨가 1화씨가 아니죠. 온도가 다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실험, 과학적인 증명, 어떤 과학에서 사용할 경우에 이 온도의 단위는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켈빈 온도. 자, 이 켈빈 온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섭씨 온도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좀 바꿔보면 273 켈빈 온도가 약 0도씨가 됩니다. 0도씨. 그리고 1씩 올라가면 돼요. 274 켈빈 온도가 약 1도씨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00 켈빈 온도는 섭씨로 고치면 뭐 2700, 약 2700도씨? 뭐 거의 비슷하네요. 3000이나 2700이나.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온도가 되었을 때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때 3분이 지난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과 드디어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결합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자, 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아직 우리가 주기율표를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주기율표를 쭉 보다 보면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원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원소, 헬륨입니다. 헬륨.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2번.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 원소죠. 수소. 질량도 가장 가볍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헬륨.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이 약 38만 년이 걸렸다라는 이러한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 물론
이 빅뱅 우주론은 현재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이 빅뱅 우주론이 제시될 당시에는 다양한 우주론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만 알지 않고 빅뱅 우주론과 같은 시기에 나타났던 정상 우주론을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이외에도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 우주론. 이 정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타나기 전에 좀 더 전에 제시된 이론인데요. 이 정적 우주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훌륭한 과학자죠.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광전효과라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지만 이 우주론에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뭐냐면 근데 우리도 아마 우주론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이나 하면은 아주 어린 학생, 선생님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선생님 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형태가 항상 일정하다. 팽창한다든지 수축한다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우주는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 공간이라는 게,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허블이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재를 보다 보면 이 허블의 팽창하는 것을 발견한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비상 출판사에서 배우는 이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소홀히 다루게 되고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이나 다른 교재나 어떤 뭐 인터넷 강의를 보다 보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적색편이라든지 청색편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내용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적 우주론은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정상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호일.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모프. 자, 이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과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정적 우주론을 이제 폐기시키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것까지는 두 우주론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바로 아래 나타나게 되는 여기 표에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질량이에요. 우주의 질량.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얼굴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그림을 가렸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을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옮기고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우주론을 보면 지금 여기 보이나요? 은하들이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은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주는 팽창을 해요. 그럼 아까 그려졌던 은하 요건가요? 뭐 대충 보면 비슷한 거 찾아보면 5개 개수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런데 5개의 은하보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긴 은하들이 되게 많아졌죠. 즉 무언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입니다. 계속 말을 했더니 지금 약간 입이 건조해가지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 하지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빅뱅과 동시에 모든 물질이 생겨나고 팽창하는 동안 이 물질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자, 그다음 밀도와 온도,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질량과 온도를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동안 어떤 같은 일정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의 공간을 채워야 한다면, 부피는 팽창했지만 열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야 되는데,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계속 무언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의 질량과 우주의 온도를. 자, 그럼 밀도는 뭐냐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자, 부피, 우주 공간이죠. 정상 우주론이든 빅뱅 우주론이든 부피는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는 팽창. 그런데 질량이 다릅니다. 질량. 자, 정상 우주론은 부피도 팽창하는데 질량도 같이 증가해요. 부피도 질량하고 질량도 증가하니까 밀도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일정하게 되는 거죠. 부피가 1일 때 질량이 1. 그럼 밀도가 1이 되는 거죠. 부피가 2 증가했는데 질량도 2로 같이 증가. 그럼 역시 1, 3분의 3, 4분의 4 이렇게 같이 증가하다 보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는 계속 커지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분의 질량값, 즉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감소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현재는 두 우주론 중에,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중에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 우주론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밀도가 감소한다라든지 온도가 감소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적 사실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인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이 정말로 과학적인 우주론이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